꼬미들 안녕. 수험 생활의 한 줄기의 빛이 되어줄 꾸준로그 지니쌤이야. 영어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꾸미들 많지. 오늘은 그런 꾸미들을 위한 영상이고 내가 내신 영어 공부법 직접 하나씩 보여줄 거야. 영어 내신은 얘들아 딱 5스텝, 5개만 지금부터 신경 써서 공부하면 되거든. 내가 지금부터 빠르게 보여줄게. 꾸준로그.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단어를 외우는 거야. 어떤 단어들을 외우면 되냐면 내가 지문이 있잖아. 그 지문 위에 단어들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짚어보는 거야. 딱 짚어봤는데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약간 멈칫하게 되는 단어들이 있을 거야. 그런 단어들은 모조리 다 외워주면 돼. 나 쌤이 직접 보여준다고 했잖아. 예를 들어서 이 지문이 시험 범위라고 한번 쳐보고 내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 먼저 손가락으로 단어 하나하나 짚어보는 거야.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내가 our, 우리의 view, 관점, world, 세계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하나 다 뜻을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되짚어보고 objective 모르겠어. 3초 안에 뜻이 안 기억나. 그러면은 요렇게 동그라미 표시해두거나 형광펜 표시해주면 좋겠지. 그리고 이제 포스트잇을 꺼내서 이 포스트잇에다가 뜻을 정리를 해주는 거야. objective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객관적인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지. 그리고 내가 또 이렇게 하나하나 단어 짚어보면서 모르는 듯 체크해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 또 perspective를 모른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영어 단어 적어주고 해석 찾아본 다음에 관점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지. 이렇게 포스트잇을 이용해주면 되게 좋아.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거는 지문 내용을 이해하는 거야. 사실 이 지문이 어떤 식으로 출제될지 모르잖아. 다른 유형으로 변형이 되더라도 내가 잘 풀 수 있기 위해서는 지문 내용 이해는 필수야. 특히 내신에는 어법 같은 형식적인 문제들 뿐만 아니라 이 지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주제 찾기 아니면 내용 일치 이런 문제들도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해하는 과정을 꼭 거쳐줘야 돼. 이때 한국어 해설을 먼저 읽어주면 좋은데 한국어 해설을 소리내서 3번에서 5번 정도 읽어주는 거야. 특히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학생들 있지. 좀 내가 이해력이 딸린다. 그러면은 소리내서 3번에서 5번 정도 읽어주면 좋아. 아까 그 지문에 대한 해설이 여기 적혀 있거든. 쌤이 얘기해준 것처럼 3번에서 5번 정도 소리내서 읽어보는 거야. 예를 들어 세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순수하고 객관적인 형태로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끊어서 읽어주면 좋은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해라고 했잖아. 그냥 낭독 대회 나가듯이 정말 이렇게 발음 또박또박 신경 쓰면서 어떻게 하면 잘 읽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장 하나하나 내가 곱씹어 보면서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해. 그래서 한 문장씩 읽고 멈춰서 이해해주고 또 한 문장 읽고 멈춰서 이해해주고 이 과정들을 거쳐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나만의 언어로 요약을 하는 거야. 나만의 언어로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이유는 그래야 기억에 오래 남아. 그리고 주제까지 정리해주면 좋거든. 이때 주제 정리는 한 줄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것도 쌤이 예시로 보여줄게. 지금 첫 문장 보면 세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우리의 정신 능력, 우리의 공유된 문화적 관점, 그리고 우리의 독특한 가치관과 신념에 의해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는 세계를 정말로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보이는 대로만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 계속 반복되는 게 뭐야, 얘들아? 우리의 독특한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는 대로만 그러니까 계속 우리의라는 게 강조가 되고 있지.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은 실제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부분이 이 지문의 주제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에 포스트잇을 꺼내서 먼저 주제를 적어줄게. 그리고 주제 적을 때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반복되는 문장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대로 적어줘도 괜찮아. 쌤은 첫 문장을 한번 따와 볼게. 자, 그래서 쌤이 이런 식으로 주제를 정리를 해봤어. 첫 문장 따와서 그대로 적어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이거를 나만의 언어로 쉽게 정리를 해줄 거야. 정말 나만의 쉬운 언어. 그래서 지금 객관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독특한 가치관,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 우리의 신념이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주관이 최고. 이 주관이 세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해줘도 괜찮겠지. 이거를 왜 해야 되냐면 내신은 또 시간 싸움이라고 봐도 무방해. 그래서 정말 많은 지문들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지문을 내신 날 해석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시험 날에는 내가 이 지문의 첫 문장을 보자마자 아, 이 지문이 이런 얘기였지라는 게 생각이 날 수 있어야 돼. 시험에 딱 이 지문이 나오잖아. 딱 첫 문장 읽자마자 아, 맞다. 주관이 최고였지? 아, 그리고 그게 세계를 보는 우리의 관점을 결정한다고 했었지. 그러니까 딱 이 포스트잇에 적어놓은 내용이 기억이 나야 돼.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영어 지문이랑 한국어 해석을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해석 연습을 해주는 거야. 해석 연습하는 과정 중에서 어려웠던 문장이 나올 거거든. 그 문장은 따로 형광펜 표시 아니면 밑줄로 표시를 해놓으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영어 문장이랑 한국어 해석을 딱 같이 펼쳐놓은 다음에 한 문장씩 해석 연습을 하는 거야. 지금 첫 문장을 보니까 our view부터 form까지 나와 있지. 그리고 이제 우리 해설로 넘어와 보면 방금 봤던 내용이 여기 세 개부터 아니라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이 문장은 요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내가 이 해석 연습을 통해서 공부를 해주면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영어 문장을 한국어 해석을 보지 않고 혼자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될 때까지 연습을 해주면 돼. 이렇게 내가 해석 연습을 하나씩 하는데 유독 어려운 문장이 있을 수 있어. 뭐 예를 들어서 This is not to say 이 문장이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이제 해설로 넘어와서 그 부분을 찾아보는 거야. 그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었지? 이것은 우리의 마음 외부에 현실이 없다거나 세계는 환영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여기 내가 미리 포스트잇을 준비를 해놨는데 여기에다가 그대로 옮겨주는 거야. 이렇게 영어 문장을 적어주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한 덩어리로 끊어서 우리가 여기 밑에다가 한국어 해석을 적어주는 거야. This is not to say that 여기서 한번 끊어주자. 그리고 이 부분이 한국어로 어떻게 나와 있어? 이것은 뭐뭐 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밑에다가 한국어로 옮겨주는 거야. 귀찮더라도 이렇게 하나씩 해야 내 영어 실력 자체를 높일 수 있어. 영어 내신 잘 보려면 영어 실력 피지컬 자체를 올리는 게 중요한데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제 또 or 앞에서 끊어주고 there부터 minds까지 이 부분은 어디에 나와 있어? 우리의 마음 외부에 현실이 없다거나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그대로 옮겨주자. 그리고 or부터 illusion까지 이 부분은 세계는 환영에 불과하다. 이 부분에 해당이 돼서 쌤이 이렇게 적어봤어.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야. 아,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구나. 아,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또 한국어 해석을 보면서 거꾸로 영어로 옮겨보고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이 문장이 얘들아 서술형에 나올 수가 있어. 내가 유독 어려워했던 문장 있지.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이 부분이 변별력을 위해서 서술형으로 출제가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포스트잇으로 공부를 해주고 여러 번 읽다 보면 내가 한국어 해설만 보고 영어로 혼자서 옮겨볼 수 있겠다 싶을 때가 와. 딱 내가 이렇게 밑줄 쳐놓은 이 부분, 이 한국어 해석만 보고 영어로 한번 옮겨보는 거야. 그러면서 영어 피지컬 실력 자체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쌤이 말한 것처럼 내신 영어는 서술형 대비가 필수야. 실제로 내신 영어는 서술형 비율이 굉장히 높지. 그래서 서술형 대비를 꼼꼼하게 해줘야 되는데 교과서마다 표현이 다르기는 한데 본문이 나오고 그 뒤에 보면은 이 본문에서 이런 어법들이 중요해 라고 뽑아놓은 페이지가 있을 거야. 그 페이지에서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 동명사, 동사에 ing 붙는 경우 보이지? 동명사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밑에 보면 가주어랑 진주어 구문이 나와 있지? 쌤이 또 꿀팁을 주면 이 영어 본문에서 지금 이 부분들이 나왔을 텐데 그거 말고 이제 다른 교재 있잖아. 부교재나 학교 프린트 같은 거. 그 지문에 동사 플러스 ing 부분 아니면은 가주어, 진주어 부분이 나온다면 거기서 또 시험에 엮여서 같이 출제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이 그래머 포인트를 먼저 확인을
해보고 어떤 어법이 이번 시험에서 중요한지 먼저 체크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내신에 많이 나오는 어법은 분사구문, 그리고 관계사, 요런 애들은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니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 요런 애들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서술형이 만약에 너무 약하잖아. 그러면 서술형만 따로 연습할 수 있는 교재들이 또 따로 나와 있어. 그런 교재들을 따로 구입해서 목차를 보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따로 빼서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그리고 또 서술형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려웠던 문장, 대부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문장, 정말 길고 복잡한 문장 있지. 어법이 두세 개 이상 들어가 있는 거. 그런 문장에서 서술형, 영작 시험 나올 수 있고, 아니면은 주제문, 이 지문에서 누가 봐도 중요한 문장이 있을 수 있어. 그런 문장을 또 이렇게 영작하시오. 아니면은 뭐 단어들을 채워서 완성하시오.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지문을 막 통암기한다. 이것보다는 딱 중요한 문장들만 따로 빼서 그 문장들만 통암기해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형 문제를 연습해 주는 게 좋은데 이거는 필수는 아니고 해주면 좋다야. 그래서 시간이 좀 있는 꾸미들은 해줬으면 좋겠고 이걸 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이 지문을 제대로 공부했는지 내가 이 지문을 공부하면서 오개념이 생긴 거는 없는지 그런 거를 확인해 보는 용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놓친 것들, 나의 오개념을 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거야. 이 변형 문제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는 쌤이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 다 올려줄 테니까 그거 참고해서 공부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쌤이 지금까지 영어 시험 범위 보고 멘탈 나갔을 때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해줬어. 얘들아, 이렇게 공부하면 영어 성적 정말 많이 오르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포기하지 말고 쌤이 알려준 거 하나씩 하나씩 해보면서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어. 쌤은 또 우리 꾸미들한테 도움되는 영상 열심히 만들어서 가지고 올게.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다 만나자. 화이팅! 할 수 있다. 하면 된다.